지금은 제가 그래가지고 특이한 이용기한 공매, 이 한국주택공사에서 이제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했던 걸 일반 분양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에 공약가 되는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경매나 공매면 높은 가격으로 쓰면 1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격을 얼마에 쓸까 주겠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운이 따라주면 어차피 무조건 최저가에서 입찰하면 되는데, 그 최저가가 감정가로 하는데 최저가가 시세에 적게는 1억에서 2억까지 차이 납니다. 그래 여기서 여러분이 최저가를 하게 되면 최소한 1억에서 2억을 벌 수 있는 거죠. 2억. 대부분 한 1억에서 1억 5천 버는 게 5개 중에 한 서너 개가 1억 5천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이 입찰을 최저가로 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 중에서 온비드가 무작위로 추첨해가지고 1등을 선정합니다. 이건 뭐 아파트 일반 분양보다 훨씬 비율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회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경매나 공매와 다름없이 최저가에, 그것도 최저가에 입찰 보증금도 3%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 언제 되냐면 오늘 마감입니다. 입찰 기한이 2018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4시까지이고 마감은 이때고, 그리고 발표는 2018년 12월 20일 날 발표합니다. 그리고 발표한 날부터 계약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고, 그 계약할 때에 10%에 부족한 부분, 즉 입찰할 때 3%밖에 안 내지 않아요? 계약할 때 또다시 7%도 넣어가지고 계약할 때 총 10%를 계약금으로 맞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약한 날부터 40일 있다 잔금을 납부하니까, 여러분이 12월 30일 날 잔금을 납부했다면 2월 10일 날, 12월 31일 날 계약을 했다면 여러분은 40일이 지난 2월 10일쯤 되겠죠. 2월 10일이나 2월 11일 정도가 잔금 납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2월 28일 했다면 한 2월 8일 정도 되죠. 그럼 뭐 거의 구정하고 왔다 갔다 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입찰 들어갈 때 정확한 얘기부터 하면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윤곽부터 먼저, 이거는 입찰이 일반 경매나 공매로 한 게 최저가에 10%를 최저가에 3%로 입찰 보증을 내고 입찰하고, 그 최저가를 보다 더 쓸 수도 없습니다. 경매나 공매 같은 건 더 써야만 1등, 2등이 되는 거죠. 이거는 최저가를 쓰고 오로지 추천 방식으로 온비드가 기계에서, 온비드 전자처분 시스템에서, 온비드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운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억 5천에서 2억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권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물건이 나왔지만 그렇게 돈이 될 것 같지 않고, 좀 여러분이 나중에 황금성 또 팔아야 되잖아요. 파는데 잘 팔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은 빼고 5가지만 좀 선택해 봤습니다. 시간이 나면 더 하겠지만 어쨌든 오늘 특강은 60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먼저 뭘 하고 싶은 여러분한테,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권리 분석이 하자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야 우량한 물건이 되는가 또 간단히 한번 좀 제가 설명을 해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은 시간은 차지 않지만, 일단은 우리가 공매 물건에는 뭐가 있느냐. 공매 물건에는 암자산 공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따 물건을 분석할 때는 이렇게 빠르게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신을 빼짝 차려 들을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서론적인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공매의 물건 종류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되죠. 공매 물건은 암자산 공매가 있고, 두 번에는 국유재산 공매, 그리고 수탁재산 공매, 그리고 유입자산 공매, 그리고 고정자산 공매. 이런 것들은 캔코가 매각 절차부터 잔금 납부, 그리고 배분 시점, 물론 배분하는 거는 배분 시점까지 관리하죠.
이 배분하는 거는 물론 이것만 있고 다른 건 없지만 어쨌든 매각절 전체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거를 캔코 공매라고 하죠. 캔코 공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용기간 재산 공매. 이용기간 공매, 재산 공매는 지금 같은 경우가 이용기간입니다. 이용기간이 한국주택공사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냐면 첫 번째는 이제 국유재산. 이용기간이 국유재산 있죠. 이런 경우는 정부재산이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이 검찰청 비업무인 재산 또는 이제 그 지자체 성남시의 비업무인 재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컴퓨터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두 번째는 또 공유재산. 이 국유재산은 이제 정부 재산, 정부 기관 재산이고 공유재산은 이제 보면 시군 구청장들 또는 이제 그 지자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왜냐면 이거는 정부 재산하고 지자체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보는데 공유재산은 이제 공기업들, 그러면 서울 메트로라든가 또는 이제 보면 한국철도공사 또는 뭐 이제 그 정부 공사로 해가지고 보면 또 도시가스 지금같이 한국주택공사 뭐 이런 부분들 있죠. 세 번째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공매 들어간 게 공유재산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용기간 공매로 진행되죠. 또 이런 기타 일반 재산. 네 번째로는 금융기관 담보채권. 담보. 그런데 이런 거를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구분이 엄격하게 되지 않고 보통 일반 물건 같은 경우는 이거로 2번이나 3번이나 둘 중에 하나 합니다. 이게 보통 그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죠. 물건은. 그래서 이게 어느 분목에다 이렇게 해라고 명확하게 그래서 정부 재산은 국유재산이 맞는 것 같고 정부 재산하고 지자체 재산들 그리고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공기관 요거는 기타 일반 재산 신탁회사 같은 게 여기 해당이 되죠. 뭐 그래서 금융기관 같은 경우 여기다 넣는데 보통 금융기관도 여기다 다 넣고 이 매각 자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이런 경우는 이용기한 공매 같은 경우는 캔코 공매 같은 경우는 매각 전체를 갖다가 한국자산운용사가 위임받는 거죠. 이것도 위임받은 거죠. 또 이게 수탁자산 위임하는 거죠. 고정자산 위임받는 거죠. 유입자산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부채권 정리에 의해서 낙찰받은 거니까 이 소유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이용기한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용기관 저기 성남시청이면 성남시청이 회계과 공매 담당자가 지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주택공사의 담당자가 하는 거죠. 공매 담당자가 이용기관 회원 등록하고 범용으로 이제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증서 등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건 등록 및 공매 공고 매각 절차를 진행한 매각 절차 진행해서 낙찰자가 발생하면 보통은 5일에서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는데 지금과 같이 뭐 보름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이거는 뭐 임의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과 같이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러한 상태이다. 그런데 여기서 부연하면 낙찰을 이거는 이제 그 매각 기간을 어떻게 하냐. 기간 입찰이죠. 이거는 기간 입찰을 2018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입찰 기한이 주어지고 낙찰자를 결과는 어디냐면 12월 20일 날 그 계약 체결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31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요게 공매다. 이런 공매다. 이번엔 뭐 하냐면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권리 분석을. 이러한 공매 물건에는 우리가 권리 분석은 크게 소멸지위와 인수지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지금처럼 해놓으면 명확하게 해놓으면 공부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너무 공부를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왜?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면 김동희 선생님을 찾아오세요. 제가 공부하는 만큼은 잘 가르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권리 분석 방법 어떻게 하냐?
물건이라는 게 딱 첫 번째 소멸주의를 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인수주의로. 제가 보면 그래서 인수주의는 뭐냐면 매각 결정 방식이죠. 인수주의는 계약 체결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만이 권리 분석이 되는 거죠. 이걸 이해 못하면 공매로 낙찰받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이 정도까지 못해주면 김동희 선생님이 아니죠. 저는 카메라까지 보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거 듣는 것도 좀 혼란스러우죠. 지금 제가 물이 젖어가지고 덜 보이는 건데 좀 양해해지. 물이 좀 이렇게 빨리 해야만이 되지 하기 때문에 권리 분석. 이 칠판이 좀 마르면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잘 보이죠? 권리 분석일은 소멸주의 하고 이거는 매각 결정 방식. 여러분들한테 이 좋은 거 물건을 소개해주고 막 이러려니까 제가 조금 흥분이 되네요. 그래서 말이 빠르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항상 좀 흥분하면 말이 빨라지고 그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뭐 물건이 여러분이 저하고 같은 경쟁자가 될 수 없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하고 같은 경쟁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꿈 깨세요. 30년 한 사람하고 이제 시작하나 뭐 10년 했다고? 10년 한 사람이 어떻게 30년을 따라옵니까? 10년 한 사람이 30년을 못 따라오는 이유가 분명히 뭐냐면 부동산을 보는 눈에서 틀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싸게 사도 경쟁자 항상 있잖아요. 그럼 모르겠어요.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사고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눈이에요. 이거 싸게 사는 것보다 훨씬 3배, 5배 돈을 더 벌어주는 게 바로 오르는 부동산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책을 썼잖아요. 이 책도 썼잖아요. 여러분들 책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오랜만에도 이렇게 오르는 아파트 사라고 그래가지고 두 권을 썼잖아요. 아파트 살 때와 팔 때 그리고 나는 적금보다 더 버는 10배 더 버는 부동산이 좋다. 좀 사주면 또 어떻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인수주의입니다. 인수주의는 소멸주의를 가죠. 인수주의는 계약 체결 방식으로 가죠. 이 매각 발전부서는 법원 경매. 요거는 압류재산 공매. 이런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소멸하는 게 원칙이죠. 말소 기준. 앞에는 인수. 그러나 대변 인수할 권리가 대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말소 기준 권리에는 소멸된다. 앞에 건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먼저 있을 때는 이제 임차인이나 가등기나 가처분, 전세권 이런 것들은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인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법원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는 법원 경매처럼 권리 분석하면 됩니다. 그럼 그냥 인수주의는 그다음에 다 인수주의는 뭐냐면 이거 이외에 압류재산 공매 이외의 모든 공매, 여기 부기재산 공매, 유입자산 공매, 수탁재산 공매, 그 다음에 고정자산 공매 이런 것들은 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용기간 공매. 이게 모두. 그리고 또 일반 매매로 여러분이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야. 일반 매매. 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아파트 살 때 그 아파트에 임차인이 삽니까? 또는 소유자가 삽니까? 또는 등기부에 뭐 내가 인수할 채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동산 공유 중에서 물어보죠. 그런 걸 여러분이 물어봐요. 이 매각 조건을 잘 알아. 매각 조건을 누구한테 물어보냐? 매각 조건이 바로 여기서 인수주의로 갈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매각 조건입니다. 소멸주의로 갈 때는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를 잘 판단하죠. 매각 조건이 첫 번째 공매, 공고문. 두 번째는 공매, 입찰 기록. 세 번째는 공매, 담당자를 통해서 내가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면 됩니다.
공매 공문에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때 공매 공문 읽어봐 드리겠지만, 그리고 공매 입찰 기록하고 공매 담당자를 통해서 매각 조건을 잘 확인하게 해서 내가 인수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서 물건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뭐냐? 경매 공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되는 걸 사야죠. 돈이 안 되는 걸 싸게 사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몇 년씩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말하면 뭐냐면 제 속된 얘기 한마디 해줘. 원래 인터넷 방송이 뭐 그런 거라면요. 예? 돈지랄하는 거예요. 돈지랄. 여러분 돈지랄하는 게 나쁜 말일까요? 돈지랄 이렇게 쓰는 건가? 이럴 것 같은데 돈지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어요? 그러면 쓸 돈이 없잖아요. 쓸 돈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량한 부동산을 찾아라. 근데 우량한 부동산을 찾는 방법을 찾아라. 이 경매나 공매에서의 왕도는 공매에서 왕도는 어떤 사람은 명도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명도가 그래 한 달 빨리 되고 한 달 늦게 되고 뭐 고수하고 뭐 길어야 한 세 달이 지가 안 나고 맥입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도는 이제 돈 되는 부동산을 찾아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해주려고 제가 오늘 강좌를 만든 겁니다. 돈 되는 부동산을 찾아라. 그런 것이 어디 있냐. 그 내용을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어려우니까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에 어떤 주인, 역세권 주변을 찾아라. 또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찾아라. 학군이 흡수한 지역을 찾아라. 신규 아파트나 이제 그 분양권에 입막한 이 지역에 투자하는데 그 돈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주변에서 20년, 30년 된 집이 그 집보다 상당히 저평가. 왜냐면 신규 분양하는 거는 서울 같은 데는 동작구 보니까 25평형이 12억 5천씩 가거든요. 근데 주변 아파트